게놈 혁명의 심장마비와 유전자.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거나 건강했던 사람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장마비의 원인은 잘 알려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35세 이하의 나이에 발병하는 심장마비는 대부분 가족의 유전성의 문제로 보는군요. 유전성의 문제라고요. 알려진 SCN5의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은 부정맥과 같은 연관이 있어서 급성 심장마비의 위험이 800%나 높다. 흑인의 경우에 8명의 한 멸골에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다. 아시아인이나 백인이 그렇지 많지 않지만 이 변이를 가진 사람이 종종 발견된다. 급성 심장마비는 온몸으로 혈액을 전해가는 심장호흡 보질이 갑자기 멈추는 것이다. 정지 상태가 3분 이상 지속되면 뇌가 손상되고 보통 5분 이내에 사망한다. 한국의 경우에 국민보험에 공단에 등록된 112만 명쯤에서 0.2%인 1976명에서 급성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주목을 끄는 점은 전체 급성 심장마비 환자 중에서 14.7%가 유전성 부정맥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부정맥. 심장마비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혁물포기작용 등으로 관성동맥에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못지않게 가족력과 관련된 유전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정맥의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흐트러진 상태를 말한다. 그 중에 브루가다 증후군과 긴 큐티 증후군, 우심실 심근병증 등의 유전성 부정맥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평소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한국은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발생 비율이 서양이나 일본보다도 높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가족 중에서 심장마비 돌연사를 한 사람이나 부정맥 환자가 있다면 이런 급성 심장마비를 막는 차원에서 전문의와 미리 상담하고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네요. 비대심장근육병도 아무 증상이 없다고 돌연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비대심장근육병의 경우에 유전자의 변이가 원인이 된 경우가 전체 유전성 환자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질환이 의심된다면 이 두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 변이가 있다면 급격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결혈이나 환절기에 특히 주의하는 것이 심장마비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약물성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면 처방약을 피하고 식습관으로 조절을 해도 그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 또한 신장이나 간질병에 조심해야 하며 몸의 칼륨 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심한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심장마비 돌연사를 한 사람이 있거나 유전성이 발견되었거나 부정맥이 있다면 인공심박동기를 착용해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영아급사 증후군도 많은 경우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유전자 변이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신생아 때부터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전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군요. 심부전증면 관성동맥 질환자 유전자. 심부전은 모든 연령층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자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 심부전, 고령자에게 심장 근육이나 심장 판막 손상을 시키는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이다. 관성동맥 질환은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혈관에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유발되는 질환이다. 가부하로 심혈관 질환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는 염색체 9번과 21번 영역이다. 등등등등 상관관계가 있다. 아포사형 유전자 등등. 아포사형 이 본인의 유전자 타입이라면 30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측정과 혈액염증 수치 검사를 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 했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수단과 함께 복용하면 심장병과 그에 따른 사망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 따르면 아포사 유전자를 가져 심장병 위험이 높은 환자가 콜레스테롤 강화제인 스타딘을 복용해서 심혈관 질환을 70%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의 기반을 둔 예방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발병을 막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증명됐습니다. 자, 약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대비해서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영양학에 대한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과 유전자 이코노믹 클래스 그 증후군이란 일반적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심부정맥 혈전증이 원래 병명이다. 장거리 비행 시에 피가 굳어 혈관 손상이나 합병증을 일으키는 혈전증을 말한다. 이 증후군은 장거리 여행 후에서 보통 5시간에서 17시간 사이에 발병한다. 유전자와 등등에서 일반적인 예방법은 장시간 차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피워주고 움직이는 운동을 할 것이다. 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과 유전자. 고혈압은 전 세계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10명 가운데서 4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만성질환이자 뇌심혈관 질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750만 명 이상이 고혈압에 관계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전체 사망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혈압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40대 이후의 혈압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다. 고혈압은 뇌졸중, 혈습증, 심근경색 등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고혈압과 연관된 유전자 중에서 잘 알려진 AGT 유전자는 혈관의 소축과 혈액 소의 염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AGT 변이 유전자는 혈관을 더 수축시키고 혈중의 염도를 높여서 고혈압을 일으킨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식단 조절의 핵심은 주로 염분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다. 그러나 AGT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염분 조절에 의한 혈압 조절보다는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AGT 염분 민감성 유전자는 흑인에게서 많이 발견되나 백인에게서는 그렇지가 않다. 고혈압은 단일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발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러 가지 유전 요인과 비유전적인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어 유발된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비유전성 요인으로는 비만과 비활동적인 생활, 음주, 식생활, 비타민 D 결핍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비유전성의 요인으로는 비만이 왜 생길까요? 가공식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무조건 지방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인 지방이지 먹는 음식의 지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요즘 영양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난다. ADN1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혈압 감소 효과가 낮다. 게다가 NOS3와 AGT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 중에서 고혈압을 증가시킬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다. 고혈압 치료에 쓰는 잘 알려진 약으로는 AC 억제제라고 불리는 안전대신 전환 효소제 억제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등이 그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이인여제를 함께 쓰기도 한다. 이 중에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C 억제제는 이인여제와 함께 복용할 시에 효과가 좋다. AC 억제제는 심장이나 혈관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인체의 혈압을 올리고 염분과 수분을 축적시키는 시스템을 억제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자다. 고혈압에 의해서 심혈관 질환과 신장에 대한 보호 작용이 좋고 신부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약 20%의 환자에서 건조한 기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이 부작용은 심한 경우에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여서 추가 약물을 사용하거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유전체의 연관 연구에서 KCNI4344 P4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건조한 기침을 일으키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 고혈압 치료에 AC 억제제보다는 다른 약물을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베타 차단제의 경우에 유전자 AD1의 특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혈관과 심장의 세포막의 칼슘 채널이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춘다.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고 박동수를 낮추는 작용도 한다. 그러나 변비, 두통, 빠른 심장 박동과 발진 또는 부종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몽과 같이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복용 2시간 전부터 복용 후 2시간 이내는 자몽 주스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한 ACNA1C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칼슘 채널 차단제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도 밝혀졌다. 자, 이거는 대증요법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증상을 억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일시적인 또 이런 부분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억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 민감성 고혈압,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소금도 섭취 시에 개인마다 민감성이 크게 차이가 나며 그 반응이 유전자와 상관이 크다. 소금을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소금 민감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리거나 이 때문에 사망의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금 민감성 고혈압은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 원래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콩팥에서 나트륨을 흡수해서 소변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소금 민감성을 높이는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작용을 잘하지 못한다. 결과로 혈액 내 나트륨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혈액량이 늘고 혈압도 올라간다. 민감성 고혈압이 있네요. 지금까지 연구에서 소금 민감성을 유발한다고 밝혀진 유전자 STP 등등등 이들 유전자의 변이에 있는 사람은 저염식을 통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체내에 들어온 소금을 제대로 절하지 못해 비만의 위험까지 높기 때문에 저염식을 어려서부터 생활하고 비만을 줄이고 심혈관의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네요. 대정요법은 참 복잡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청지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나 자연에 의존하면은 자연이 항상성의 원리로 선리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원리가 아주 단순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6장에서 면역질환과 유전자로 넘어가 봅니다. 6장 면역질환과 유전자. 전식과 유전자. 전식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성 기도 폐쇄 질환으로 환경과 유전적 요인의 복합성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유전적으로 전식의 위험성이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비유전적인 요인이 담배, 공해, 약물, 운동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흔히 질환으로 전 인구의 25에서 30%,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6%, 성인 5% 정도가 전시 환자로 추정이 된다. 한국에는 400만 명 이상의 전시 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는 과거 20년 동안에 3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다. 전시가 왜 생길까요? 왜 이렇게 또 증가할까요? 이것이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환경적 요인이 많다는 거죠. 소아 전식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성인 전식으로 이어진다. 성인 전식의 경우에 유전적 요인과 비유전적 요인으로 대략 절반씩이다. 전식의 위험성을 높이는 유전자를 알려진 TSLP의 경우 위험 변이가 있으면 위험도를 1.3배 높인다. 전식 소인이 있는 사람은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급성 기도 폐색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비록 전식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증가되는 추세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한 발병 요인이 된다. 전식의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비만과 흡연이 있는데 신생아의 저체중과 산모의 흡연이 아이의 전식의 위험을 높인다. 자,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비만의 문제. 비만의 문제는 우리 인슐린 저항성으로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것이냐? 대사증후군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불량 음식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고 불량 지방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식을 치료하는 약물도 개인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에게 가장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낮은 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약물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전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은 조직과 장기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장기를 손상한다. 주로 유연한 활막에 집중적으로 생기는데 병 진행은 주로 관절 연골의 파괴와 관절의 유착증 증상을 보인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한 폐, 심막, 늑막, 눈의 공막의 염증을 확산시킨다. 미국 경우에 대략 0.6%의 성인이 이를 앓고 있으며 한국은 인구의 1% 정도가 이 환자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최고 4배 더 많이 발병한다. 주 발병 연령은 35에서 45세지만은 나이가 무관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했어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치료는 양리적인 것과 비양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양리적으로는 진통제와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등등으로 비양리적으로는 물리치료, 정형술, 직업요법, 영양치료가 있지만 이 역시 관절의 손상을 멈추지를 못한다. 왜 멈추지 못할까요? 그럼 해결 안 될까요? 류마티성 관절염은 53%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고 53%? 47%가 비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프로테이지가 너무 과도하게 비유전적인 요인이 크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53%나 될까요? 어떻든 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발병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유전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소인이 높은 사람은 어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인체 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비정상적으로 공격해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흡연은 남녀 모두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도를 1.5에서 3배까지 증가시킨다. 흡연은 몸의 자가항체의 생성과 연관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손상과 연골 파괴 등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성 호르몬, 경구, 피임약, 다른 커피 섭취 등도 위험 요인이다. 이거는 비유전적인 내용이다 이 말이죠. 피임약, 여성 호르몬, 다른 커피, 또한 소금은 면역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염증세포로 분화를 촉진하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짠 음식을 피하고 저염식을 하기를 권장한다. 짠 것은 왜 짤까요? 혹시 글루타민 또 탄산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중에서 많은 수의 유전자 면역 시스템에 관여하는 LHLA 영역에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HLA 유전자의 차이가 위해 위험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병원에서 말하고 있는 유전자의 것이니까 일반인이 읽어서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인데 뭐 참고로 보겠습니다. 염색 제6B23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연관 유전자로 35% 정도의 백인이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CD244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역시 당장은 증상을 호전시키지만 남녀의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 자체보다 더 나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 스테로이드 제제로는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영양요법으로 해결 안 되는가? 음식에서 예방요법으로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수술적인 요법은 교정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을 왜 예방해야 될까요? 왜? 자, 창조주가 아주 불완전하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제하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관절운동 조작, 변형 교정, 근력의 증가, 통증의 완화 또는 연골이나 힘줄의 파괴 방지, 관절의 기능 향상, 유용성의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 치주염을 유발하는 구강세균 중에서 진지발리세균, 류마티스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전적인 위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흡연 만성 치주염 질환을 예방하고 치주염 입에도 좋은 미생물이 있는 사람과 항생제나 이런 것을 남발하면은 입속에도 염증이 안 좋은 세균으로 질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전체적인 통증을 경감시키고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 근력을 강화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근력 강화 운동과 더불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다. 식단들은 불포화 지방이 많고 육류와 탄수화물이 적은 지중해 식단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관절의 위험이 낮다. 비타민 D의 섭취도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충분한 칼슘 섭취와 함께 항염증 작용이 있는 비타민 C, 풍부한 과일, 채소 등 푸른 생선을 추천한다. 요즘은 포화 지방도 콜레스테롤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책들이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책들을 쓴 책들도 방송도 되고 있는 흐름이죠. 낭창화 유전자. 낭창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하나로 전신의 장기와 조직, 혈관계를 침범한다. 낭창, 괴력성 피부병의 하나로 공식 명칭은 전신 홍반성 낭차. 관절과 피부, 신장, 혈액, 심장, 폐 그리고 다른 내부 장기를 다 침범할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다. 낭창의 유병률은 대략 인구 10만 명당 15에서 50명으로 추산인되며 증상이 심한 활성화 시기와 또 증상이 없는 잠복기 시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신체의 각 부분이 다 침범될 수 있어서 관절통, 근육통, 발열, 피부 반점, 흉통, 손발 부종, 탈모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염증이 중추계에 침범하면 심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낭창의 정확한 발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발병과 깊이 연관이 있다. 유전적인 원인이 56% 정도로 높은 편이고 비유전적인 요인은 44% 정도다. 비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자외선 노출, 과도한 스트레스, 항생제를 비롯한 일부 약물의 부작용을 들 수가 있다. 여성의 발생률이 남성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으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낭장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유전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STAT4 유전자의 변이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 인자가 2개 있을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서 2배, 1개면 1.4배 위험이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 중에서 36% 정도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동양인은 50% 이상으로 위험성이 있다. 이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는 다양한 유전자가 낭청의 위험도를 높인다. 관련 유전자로는 등등등등등등등이 있다. 자외선 증상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비타민 D 부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형잡인 섭취와 비타민 D와 같은 비타민 보조제의 꾸준한 섭취를 권장한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며 피로감과 스트레스 관리 또한 무척 중요하다. 좋은 햇빛은 자연지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지 못할 엄청난 햇빛을 통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비타민 단일 제제가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합 제제를 통해서 제조 배합에 기술이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건선과 유전자. 건선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질환은 면역계가 피부 세포를 병원균으로 오해해 피부 세포의 면역 거부 반응의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발생한다. 건선은 환경적인 유발 요인으로 피부 외상, 감염 차고 건조한 피부,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등이 있다. 피부 건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는 대부분 염색체 6번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HLA 영역에 있다. 이외에도 인종에 따라서 다른 유전자들이 건선의 위험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은 건선을 예방하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고 적당한 습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균이다.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생길 수 있도록 항생제를 난방하지 말고 약물을 난방하지 말고 또 밖에서 안 좋은 경피독이라든가 이렇게 유발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것들을 피해야만 우리가 좋은 미생물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 책에 대세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유전자. 염증성 장질환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일어나는 장질환의 일종으로 대장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며 대장점막이 증열되면서 붓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런 병은 대장뿐만 아니라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서 발병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대장과 소장이 연결하는 부위인 해맹부다. 만성장염이라고 하며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자가 면역 이상이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 뭐라고요? 환경적인 요인과 자가 면역 이라고 해서요. 자, 그런 병의 젊은 나이인 20에서 40세 발병률이 제일 높지만은 궤양성 대장염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이 증가한다. 불규칙하고 자극성 있는 식사, 과도한 카페인, 스트레스 등등 서구화된 식생활, 궤양성 대장염은 대략 23%의 유전적 요인, 77%의 비유전성에 발병하는데 대략 이렇게 행동을 냈네요. 약물로는 등등등등이 있고요. 일반적인 유전적인 위험으로 보면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는데 했고요. 그런 병은 등등등등 있고요. 일부 환자에게 원인으로 보이는 특정 균류와 박테리아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유익한 유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야 되겠군요.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헬벨티코스가 대장점막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한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 흡연과 지나친 음주가 질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흡연자의 경우에 수술이나 치료 후에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금연을 해야 한다. 했네요. 여기까지만.